제가 망국적 범죄 탈원전, 망국적 범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1등 기술을 완전히 5년 동안 사장시켜서 완전 병신 기술로 만들어버렸어요. 세계 1등 기술을.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 다 직장을 잃게 만들고요. 심지어 전문가들은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두산중공업은 휘청휘청거리다가요. 겨우 사재를 집어넣어서 기사회생해가는 모양새고요. 1차, 2차, 3차 협력업체는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국적 범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니 잘 나가는 세계 1등 기술을 완전히 이념에 의한 통치로 망가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한 산업을 권력이 죽였어요. 그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 산업이 아니라 한 기업은 죽이는 걸 봤어요. 그죠? 한 기업을 죽이는 것은. 기업을 죽이는 거대 기업도 죽이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한 산업 전체를 죽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한 산업 전체를 죽이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래서 제가 망국적 범죄라고 썼습니다. 물론 물음표를 달았어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예의 그런 게 조금 제 마음속에 작용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망국적 범죄 맞습니다. 그 범죄가 대한민국의 1등 기술을 무너뜨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고요. 기업들은 줄줄이 폐업하는 그야말로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나마 여기에 심리적 활력은 찾았습니다. 다행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다가 말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을 완전히 폐기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진짜 다행이죠. 세계 1등 기술이 사장되고 있으니까요. 그게 다시 부활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2021년 원전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27.4%였어요. 이것을 30년까지 30% 이상으로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도 81.8%에서 60%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이고 이게 바로 국민을 위한 의사결정인 거예요. 전 세계가 전부 다 원전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원전이 그린 에너지에 속하면서 그에 대한 정책적 배려까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동안 원전은 안 돼 하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또 시민단체들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시민단체들 원전 이렇게 한다고 난리 쳐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태양광을 하면서 말입니다. 야산을 무너뜨려 갖고 거기다가 태양광 지별판을 엄청나게 설치를 하고 장마가 오면 왕창 와르르 무너지고 말입니다. 어디 저기 새만금에는 태양광을 설치를 해놨어요. 해상에다가. 해상에 대한 오염은 당연하고요. 새가 와서 똥을 하도 싸서 말입니다. 이 태양광이 아니라 새똥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새똥광이. 이런데도 시민단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말 한마디 못 들어봤어요. 저기 들판에 호남의 곡창지대, 영남의 곡창지대에 태양광이 줄줄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태양광이 우리 국토를 다 훼손하고 있다고 피켓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원전 비중을 높인다고 또 목소리를 높인다네요. 참 가소롭기 거지없습니다. 제가 가소롭다고 표현을 썼는데 자기 일을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어떤 자존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저는 뭐 자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권력에 의해서 그게 돈빨인지 아니면 권력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 누웠거든요. 누워서 다시 일어나려고 해. 이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전 앞으로도요. 시민단체 중에 태양광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풍력발전이나 조력발전도 지금 난리잖아요. 해안을 다 망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진짜 웃기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윤석열 정부는요. 우리 세계 1등 기술을 앞으로도 더 좋은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스마트 원자로라고 하나요? SMR이죠. 스마트 원자로. 작은 거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빨리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시장에 우리가 확실하게 기득권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원전에 강해요. 원전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과 서방이 지금 한 팀이 되어버리고요.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 팀이 돼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원전 수출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러시아도 쉽지 않고요. 중국도 수출이 쉽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 기회입니다. 바로 이 기회를 타서 말입니다. 미국과 협력을 해도 되고요. 지금 당장 뭐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전부 원전 짓겠다고 하잖아요. 수주를 빨리빨리 따내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던 가스관들이 줄줄이 막히면서 지금 많은 고통을 지금 유럽에서는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존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자력 발전소를 성공한 경험도 있으니까 아마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 기업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수출해서 고전을 겪고 있는데 그 고전을 원자력의 발전, 원자력의 어떤 수출로 더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수출 대국의 면모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지금 탈원전은 완전히 폐기되면서 당장 말입니다. 원전 기수도 28기로 늘린다고 하고요. 설비 용량도 28.9 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발전 비중은 30%로 올리고요. 이렇게 돼서 세계에서 다시 우뚝 서는 대한민국, 원전에서 또 우뚝 서는 대한민국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이 작은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말입니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를 하면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는 그만큼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전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술 하나로 전 세계 시장을 다시 개척하는 그러면서 수출 강국으로 입지를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